저는 요지는 계속 달린다고 봅니다. 지금 요지의 아파트는 지금이 바닥이 아닐까요? 서울 경기도 학군 좋고 새 아파트고 지역 환경 좋은 데는. 왜냐하면 자, 최근에 예. 부동산 시장 분위기 좀 어떻게 예. 보세요? 서울 필두로 거래량 급감했고 시세 하락 예. 뉴스 사실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 이건 뭐 하락기가 시작됐다라는 신호를 보신 분들 좀 요즘에 굉장히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예. 전문가분들도. 저는 일시적으로 거래량 감소 또는 그 급한 매물들이 나온다고 보고요. 사실 그 아파트라든지 부동산 안에 있는 물건들을 한번 보셔야 돼요. 요소들을 보면 철근 가격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한 80% 올랐습니다. 레미콘 가격이 한 100%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지금 금융을 막았기 때문에 어째 보면 대출 받아가지고 다시 부동산 살 수 있는 그런 법이 그 윤정부에서 다시 풀어준다면 어느 정도 풀어준다면 저는 요지는 계속 달린다고 봅니다. 요지는 달린다는 거는 다른 이제 뭐 중급지나 그렇죠. 하급지는 떨어질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예, 지방은 지금 위험하잖아요. 네. 저도 뭐 대구 출신인데 대구 분들한테 이런 얘기가 죄송한데 수성구는 지금 미분양 나고 있잖아요. 새 아파트 지금 분양해도 힘들잖아요. 왜? 인구가 계속 빠지면서 산업이 없는 곳. 그러니까 고용 창출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는 곳은 오로지 학군으로 버텼는데 인구가 계속 빠지니까. 그러니까 지방 빠지고 인구 하는데 서울 경기도는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서울 경기도처럼 이렇게 한 2천만 명 이상이 경제 활동을 하면서 땅이 희소한 데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산이 많아서. 그리고 상업지구도 없고 강남이 지금 많이 빠졌다고 신문에서 나오는데 막상 현장 가보세요. 그 매물에 살 수 있는 그 가격에 살 수 있는 우량 아파트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지금 어째 보시면 무주택자라든지 그 집이 없으신 분들은 매수자 시장이니까 본인이 원하는 좋은 곳에 조금 사셔도 됩니다. 사시고 2, 3년 뒤에 보세요. 어째 지금 보시면. 말씀하시는 건 근데 서울 경기 기준인 거죠? 예, 서울 경기. 예, 학군 지방은 좋고. 좀 여기서 많이 떨어질 수 있고. 예, 지방은 좀 힘듭니다. 예. 그럼 1주택자분들 지금도 뭐 갈아타기를 해야 되는 건가요? 갈아타기 하려면 세금 때문에 못 갈아타시죠. 요즘 보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을 조금 거래 활성화 측면에서 좀 세제를 개편해야 돼요.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는요. 사고 팔을 때 캐피털 게인, 양도소득세를 안 냅니다. 안 내는 게 뭐냐 하면 계속 내가 1주택을 팔아가지고 새로운 주택을 사잖아요. 제가 리스크를 안고 주택을 사고 팔잖아요. 세금을 취등록세 내면서. 그러면 양도소득세는 계속 디퍼, 연기시켜 줍니다. 미국이 그렇습니다. 주마다 조금 틀리지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거래 활성화 측면이라든지 1주택자를 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배려를 한다면 양도소득세는 계속 디퍼, 그러니까 이연시켜 줘야 됩니다. 계속 사고팔고를 계속하면 내가 죽을 때까지는 양도소득세를 안 내고 죽었을 경우는 뭐 상속세로 되니까 그렇게 되는 법을 도입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이고 거주 이전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센터장님 말씀 들어보면 하반기에 센터장님은 서울 경기는 약간이라도 상승한다고 보시는 것 같고 특히 요지일수록 예, 요지는 간다고 지방들은 좀 떨어지는 분위기를 꺾을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보시는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방 같은 경우 집을 다시 사도 되는 시기.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뭐 바닥이란 건 어느 정도 있을 거잖아요. 예. 그걸 좀 확인하고 사면 좋을 텐데. 아, 지방요? 그런 뭐 지표나 신호 같은 게 있을까요? 아, 거기 좀 보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농가주택이라든지 지방주택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지금 아직 통과는 안 시켰는데요. 세제안을 딱 보면 공시가 3억 이하짜리는 1세대 1주택에서 제외시키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역으로 생각하면 속초라든지 그러니까 관광지가 있고 공기가 좋고 휴양지가 있는 곳에 소형 아파트는 뜰 수밖에 없습니다. 공시가 3억 이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투자 목적으로 사놓으셔도 됩니다. 그 법이 통과되기 전에 먼저 사셔야 되겠죠. 어째 보면. 그리고 또 하나 보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재건축 개발 이익 환수법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재건축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재건축을 했을 때 지금은 5억이잖아요. 만약에 10억이 됐잖아. 그러면 한 4억 정도는 준공이 떨어지고 1년 안에 그 재건축 이익을 받은 오너가 세금으로 내야 돼요. 그게 2018년부터 지금 아직까지 적용되고 있어요. 재건축 이익 환수법을 만약에 일시적으로 보류한다면 지금 서울 경기도에 빌라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뜨겠죠. 재개발, 재건축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보시고 조금 투자의 포인트를 좀 잡으셔야 됩니다. 바닥을 아는 지표는? 바닥을 아는 지표요? 제가 봐서는 지금 요지의 아파트는 지금이 바닥이 아닐까요? 서울 경기도 학군 좋고 새 아파트고 지역 환경 좋은 데는.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재료값이 다 올랐어요. 네네. 지금 혹시라도 제가 질의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네. 아파트라든지 주거용 한 평 지을 때 건축 가격이 얼마 드는 줄 아세요?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같은 거 평당 건축 가격이 얼마 들 것 같아요? 아, 이거 전혀 예. 생각지 못한 점이라서 뭐한 평당이요? 예, 한 평당 35평 분양한다. 분양 면적을 분양한다 그러면 한 평당 얼마 들 것 같아요? 지금 짓는다면 1,000만 원이요? 예, 그 정도 줘야 돼요. 어. 종전에는 한 1, 2년 전에는 400, 500이면 충분히 지었어요. 거의 더블 올랐어요. 네. 인건비 다 올랐죠. 안에 철근 콘크리트 다 올랐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둔촌주공 아파트 2억 4천 마이너스 2조 4천억 마이너스 난다고 지금 시공사들이 다 데모하고 야단 났잖아요. 소송 들어갔잖아요. 네. 왜냐하면 그대로 지으면 계약대로 지으면 레미콘 가격 다 올랐는데 철근 다 올랐는데 인건비 다 올랐는데 2조 4천억 마이너스가 나니까 다시 재계약하자. 다시 재산정하자. 그래서 지금 공사 못 하고 있습니다. 강동구 둔촌동 가보시면 지금 크레인 지금 다 내려와 있습니다. 네. 타워 크레인. 그러니까 어째 보시면 아파트를 음식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슷하게. 그 안에 있는 김밥 안에 들어가는데 단무지 다 올랐고 예? 인건비 다 올랐는데 시금치 올랐고. 예, 시금치 다 올랐는데 어떻게 김밥 가격을 내리겠습니까? 네. 몰라 내일까지만 일하고 김밥 적겠다고 그러면 재료 이렇게 다 싸가지고 그냥 떨이 하겠죠. 파이어 세일 하겠죠. 그런 식으로 보시고 요지의 아파트나 요지의 부동산은 사야 됩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해지하는 게 가장 좋은 게 부동산입니다. 아니, 그런데 예. 서울에서도 지금 요지 빼고 예. 외곽이라든가 예. 경기도 쪽은 사실 지금 떨어지고 있는 뉴스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떨어진 것도 맞고. 예. 근데 지금 이게 우리 부동산이라는 게 예. 한번 꺾이면 예. 이게 정말 거대한 함성 같아서 예. 방향을 다시 트기가 쉽지 예. 않다고 하는데 예. 지금 이제 하락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예. 지금 상황이 아무리 서울 그리고 뭐 경기라도 예. 지금 굳이 사야 될까요? 만약에 예. 말씀하신 요지라면 더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예. 치더라도 그 외쪽도 있잖아요. 경기도 외곽 지역 같은 데는 지금 일부 좀 떨어지고 있죠. 네. 근데 저번 정권에서 가장 많이 오른 데가 어딜까요? 경기도입니다. 네. 경기도예요. 강북하고 경기도가 많이 올랐어요. 예를 들자면 강북의 뭐 중계동 같은 데 학군이 제일 좋잖아요. 노원구 중계동, 은행 사거리 네. 학군이 좋았는데 20평 초반 주공 아파트가 한 3억 정도뿐이 안 했어요. 네네. 그게 8억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한 1억이나 5천만 원 떨어질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좀 안정적으로 찾아가고 있는 거죠. 네. 그렇지만 거기도 다시 오를 수밖에 없는 게 또 학군 수요가 있으니까. 학군 수요가 있으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아파트가 없으신 분이나 좀 매수 의향이 있으신 분은 지금 가가지고 요지에 로얄층에 조금 디스카운트해가 사실 수 있는 그 절호의 기회입니다. 제가 봐서. 지금 센터장님 말씀은 어쨌든 지금 매도 물량이 좀 나와 있는 것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지금 약간 매수자 우위 시장이니까 그렇죠. 이럴 때 할인을 좀 적절히 잘 받아서 지금 샀으면 좋겠다. 예. 그리고 다음 달부터 생애 최초 구입자금 대출 LTV 대비해가지고 공시가 10억 언더짜리는 한 80% 해준다고 정부 세제안에 딱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은행에 확인해 보시고 한 10억짜리 8억 대출 끼고 사세요. 그리고 일시적으로는 그리고 변동금리로 해놓으세요. 그러면 한 2, 3년 뒤에 그때 투자를 잘했다. 어차피 투자는 최소한 2, 3년 보고 하셔야 되잖아요. 변동금리라는 말씀은 한마디로 지금 금리가 오르고 있지만 2, 3년 뒤에는 금리가 다시 그렇죠. 또 내릴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예, 내년부터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 하반기인지 상반기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미국이 금리를 내면 전 세계 금리는 다시 또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 금리는 빨리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지금 하락 기간이 왔을 때 아까 지방 위험하다고 해주셨는데 예. 특히 많이 떨어지는 아파트 및 지역은 어디인지 조심해야 되는 아파트는 어디일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금 지방 같은 경우 대구 쪽이 지금 엄청 많이 떨어졌어요. 그렇죠. 대구 쪽이 인구가 줄고 산업 기반이 없고 네. 오로지 학군 수요 때문인데 그런 쪽은 아파트를 웬만하면 사지 마시고 네네. 전월세 사시고 네. 서울에 전월세 끼고 사놓으셔야죠. 왜냐하면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게 투자와 거주는 분리시켜야 돼요. 오르는 곳에 투자를 해놓고 살고 싶은데 사세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여유가 되시면 리밸런싱을 하시고 투자와 거주는 분리시켜야 됩니다. 투자와 거주는 분리한다는 측면에서 예. 그런 의견들도 꽤 있잖아요. 집은 투자 목적이 아니야. 사람이 예. 사는 곳이지. 예.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어떻게 책에 생각하세요? 나오는 말이죠. 책에 나오는 말이죠.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현실은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내가 사는 아파트가 안 오르고 딴 게 다 오르면 주식도 똑같잖아요. 똑같은 바이오라도 내가 사는 바이오는 안 오르고 그러면 좀 생활이 좀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째 보면 투자와 거주는 분리시킨다는 말이 맞죠. 그리고 우리나라 질문 좀 해볼까요? 제가 김 작가님한테. 네. 우리나라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 경우가 언제 있습니까?
한 세 번 있는데 한 40년 기준으로. 13년까지도 좀 떨어진 분위기가 있었고. 예, 그때 조금 일시적으로 뭐 조정. 글로벌 금융위기, 뭐 IMF 뭐 이럴 예. 때 뭐 전후로 뭐. 예. 그리고 100만 호가 입주했을 때 그렇죠.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기간이 작아요. 그리고 체감적으로 많이 떨어지는 거는 우리 IMF 때지. 솔직히 말해서 글로벌 금융위기 그때는 조금 매매가 잘 안 됐어요. 체감적으로 매수자가 원하는 가격에 원하는 지역에 실렉션을 해가 살 수 있는 데는 IMF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나라 IMF 같은 금융위기가 오냐 안 오냐 하면 안 올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리고 지방 경제가 안 좋으면 지방 사람들이 다 서울 경기도에 와가지고 비즈니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소형이라든지 여유에 따라 가지고 주거용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뭐 센터장님 의견은 심플한 거 같네요. 어쨌든 투자와 거주는 분리해서 내가 지방에 거주를 하더라도 투자는 투자 가치가 있는 서울 경기 쪽에 사놓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계속해서 상급지를 예. 갈 수 있으면 계속 사놓자. 예, 그렇습니다. 그럼 향후 5년 부동산 시장 결정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부동산 공약 및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 뭐 예. 한두 가지만 정리해 주신다면. 지금 우리나라도 전체 인구가 지금 1년에 한 20만 명이 줍니다. 그러니까 사망률은 높고 출생률은 낮아지고 결혼도 잘 안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옛날처럼 신도시를 세울 수가 없어요. 투자의 측면에서는 기존의 인프라가 좋은데 재개발, 재건축을 해야 됩니다. 그걸 활성화시키는 최고가 뭐냐 하면 재개발, 개발이익 환수법을 일시적으로 보류하든가 또는 폐지하든가 그게 나오는 순간 그러니까 이쪽에 투자하신 분들이 많이 성공을 할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 시장에서는 부동산에 대해서 이번에도 풀 줄 알았는데 못 풀잖아요. 못 푸는 이유가 뭐 같아요? 여론인가요? 여론도 있고 자금이 부동산으로 쫙 몰리잖아요. 아, 그렇죠. 지금 갈 데가 없으니까. 예, 갈 데가 없으니까. 그래 함부로 못 풀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시장을 보고 자금 흐름을 보고 글로벌 시장도 보고 일시적으로 풀 겁니다. 그리고 또 임대사업자를 조금 풀 것 같아요. 임대사업자를 괜히 죄인 취급했잖아요. 정도는 세제 혜택 준다. 임대사업자를 우대했다가 정권이 바뀌고 난 다음에 임대사업자를 대출도 다 해소해버리고 지난 정권이 그런 키포인트를 보고 부동산의 유명한 그건이 있습니다. 정부 정책에 절대 맞서지 마라. 정부 정책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으면 조금 미리 투자해놓고 기다리시면 수익을 거둘 것 같습니다. 자, 오랜만에 센터장님 나와주셨는데 마지막으로 하반기 증시 투자 포인트랑 눈여겨봐야 될 변수랑 마지막 시청자분들에게 뭔가 하시고 싶은 말씀. 예. 제가 3년 만에 와서 감회가 새로운데요. 3년 전에 제가 대출 받아가 부동산 사라고 너무 강변을 해가지고 일부 악플도 달리고 그랬는데 그리고 방향은 맞았잖아요. 지금은 똑같습니다. 주식시장 국내외 서학개미 동학개미 다 해가지고 지금 마이너스 30% 아닌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쫄지 마세요. 토마스 피케티 노벨 경제학상 받은 사람이 7년 전에 얘기했잖아요. 향후에는 자본의 이익 성장률이 경제 성장률을 앞서기 때문에 투자의 세계에서 수익을 못 거두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못 한다. 투자를 알아야 된다. 지금 쫄지 마시고 본인의 전공이 뭔가 예를 들자면 2차 전지 전공이 있다 그러면 사모으세요. 사모으시고 부동산에 전공이 있다 그러면 틈새 시장 또 해가 투자를 하세요. 그러니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골프나 인생이나 투자는.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시고 반드시 극복해가 우상향으로 가니까 그게 1년이 될지 6개월이 될지 2년이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희망을 가지시고 계속 공부하시고 하다 보면 성공이 반드시 옵니다. 많은 분들의 마이너스 30% 계좌가 플러스 30% 계좌가 될 때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본 손님은 김종국 센터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